숨막히는 서울의 한낮, 한 여성이 불법 단속을 파헤치기 위해 평범한 운전자로 위장했다. 하지만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그녀는 자신이 만든 시스템의 덫에 빠지고 만다. 이것은 용기, 배신, 그리고 결코 침묵시킬 수 없는 진실에 대한 이야기다. 서울의 여름 하늘은 눈을 멀게 할 만큼 강렬한 빛을 쏟아냈고 검은 아스팔트는 이글거리는 숯불처럼 반짝였다. 살을 애는 듯한 열기였지만 그 무엇도 그녀의 결심을 꺾을 수는 없었다. 신호대기에 멈춰 선 차량들 사이에서 이수진은 유독 눈에 띄었다. 침착하고 계산적이며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가 탄 회색 스쿠터는 빽빽이 들어선 자동차들 사이를 미끄러지듯 느리게 나아갔다. 헬멧 파이저 너머로 보이는 그녀의 눈빛은 예리했다. 평범해 보이는 도로의 모든 움직임 속에 숨겨진 부조화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 경적 소리, 노점상의 외침, 그리고 뜨거운 바람 소리가 뒤섞여 그녀가 홀로 수행하는 위험한 임무의 배경음악이 되었다. 그녀가 입은 옅은 베이지색 셔츠는 그날의 무더위와는 어울리지 않게 단정했다. 등에는 땀이 배어 축축했지만 꿋꿋한 자세는 흐트러짐이 없었다. 무릎까지 오는 푸른색 청바지는 활동적으로 보였고 흰색 스니커즈는 스쿠터의 페달을 단단히 밟고 있었다. 그녀에게서 경찰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점심시간에 맞춰 서둘러 귀가하는 평범한 직장 여성의 모습 그 자체였다. 하지만 그 소박함 뒤에 숨겨진 그녀의 모든 움직임은 철저히 계산된 것이었다. 셔츠 옷깃 안쪽에는 초소형 마이크가, 맨 위 단추에는 그녀가 보는 모든 것을 녹화하는 숨겨진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었다. 그녀는 아주 작은 실수 하나가 자신의 위장 혹은 목숨을 끝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스쿠터를 몰면서도 그녀의 머리는 빠르게 회전했다. 오늘 아침 경찰청 감찰 담당관실에서 있었던 브리핑 내용을 다시 떠올렸다. 박철웅이라는 이름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상습적으로 가짜 단속을 벌여 운전자들의 돈을 갈취하는 것으로 악명 높은 부패 경찰. 지난 몇 주간 수많은 시민들의 제보가 있었지만 번번이 조사는 흐지부지 되었다. 그를 보호하는 거대한 힘이 있었다. 그것이 바로 이수진이 직접 현장으로 나온 이유였다. 그녀는 이번 임무가 단순히 길거리의 불법 단속을 적발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더 깊숙이 뿌리내린 부패의 연결고리로 들어가는 입구가 될 수 있음을 직감했다. 고층 빌딩 숲 사이로 뜨거운 바람이 불어왔고 수진은 스쿠터의 속도를 줄였다. 길모퉁이 저편의 기이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다. 주황색 나바콘 몇 개가 세워져 있고 차량 안전 점검이라는 글씨가 쓰인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그리고 갈색 경찰 제복을 입은 몇몇 인물들이 허리에 손을 얹은 채 서 있었다. 그 모습은 나치 한 편의 연극 같았다. 정식 단속이라기엔 너무 조잡했고 단순한 검문이라기엔 너무 위압적이었다. 수지는 헬멧 속에서 길게 숨을 들이쉬었다. 바로 이곳이 부패가 민낯을 드러낼 무대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의 스쿠터 엔진이 나지막이 울렸다. 타오르는 태양 아래 한 젊은 여성이 제복과 호루라기 뒤에 숨겨져 있던 진실과 마주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태양이 정점에 이르기 몇 시간 전 경찰청 감찰 담당관실의 분위기는 긴장감과 정적으로 가득했다. 흰색 형광등만이 차갑게 비추는 작은 브리핑실에서 수지는 암호화된 메시지가 떠있는 모니터 앞 꼿꼿이 앉아 있었다. 검은 화면 위로 깜빡이는 녹색 디지털 문자는 조사관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쉬쉬하며 거론되던 이름 하나를 지목하고 있었다. 박철웅. 그녀의 이어피스에서 통제실 직원의 목소리가 나지막이 들려왔다. 목표물은 단순한 비리의 경찰이 아니니 조심하라는 경고였다. 그는 법의 성길이 닿기 어려운 어두운 권력의 사슬 그 일부였다. 수지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화면을 응시했다. 확인 버튼을 누르는 순간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동료들을 통해 박철웅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 여러 지역을 돌며 근무했지만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가는 교통과 소속 경찰, 수십 건의 금품갈취 신고에도 불구하고 그는 잔혹하고 다혈질적이며 영향력 있는 상사와 직접적인 연줄이 닿아있는 것으로 유명했다. 과거 그의 비리를 파헤치려던 조사관 몇몇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일부는 직이 해제되었고 다른 일부는 갑작스럽게 사직했다. 그 사실들이 수진의 피를 서늘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피어오르는 두려움은 그녀를 막지 못했다. 오히려 다른 이들이 끝내지 못한 일을 마무리하겠다는 열정에 불을 지폈다. 그 방에서 수진은 위장 장비를 점검했다. 셔츠 단추에 위장한 초소형 카메라, 목걸이 펜던트 뒤에 숨겨진 녹음기,
그리고 감찰부 내부 서버와 직접 연결된 통신 칩까지. 그녀의 모든 움직임과 모든 말은 기록되어 안전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될 터였다. 하지만 수지는 내부 시스템 또한 완전히 신뢰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았다. 이미 너무 많은 더러운 손이 내부로 뻗어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예비 계획도 준비했다. 녹화된 모든 내용은 경찰 시스템 외부의 개인 암호화 저장 공간으로 자동 전송되도록 설정해 두었다. 과거에 사라졌던 이들과 같은 운명을 맞이하고 싶지는 않았다. 출발하기 직전 한 동료가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속삭였다. 박철웅을 만나면 그 주변의 누구도 믿지 마. 그 말이 본청을 나서는 내내 머릿속에서 울렸다. 밖은 이미 해가 높이 솟아 숨막히는 열기가 느껴졌다. 그녀는 헬멧을 쓰고 스쿠터에 시동을 걸었다. 그리고 사이드미러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더 이상 평범한 여성의 얼굴이 아니었다. 제복이 보호해 온 썩어 빠진 시스템에 도전할 준비가 된 한 명의 조사관이 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오늘이 단순한 임무가 아니라 진실과 권력 사이의 거대한 도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낡고 있게 낀 건물들로 둘러싸인 커다란 사거리. 그날 오후의 분위기는 어딘가 부자연스러웠다. 수지는 스쿠터의 속도를 늦췄다. 그녀의 눈은 계산적으로 도로의 모든 구석을 훑었다. 그곳에는 도로의 일부를 막고 있는 노란색 플라스틱 바리케이드와 함께 차량 안전 점검이라고 쓰인 낡은 현수막이 마치 첫인상을 속이려는 듯 큼지막하게 걸려 있었다. 하지만 수진처럼 훈련된 눈에는 모든 것이 어설퍼 보였다. 정식 순찰차도 경찰 지침을 알리는 안내판도 없었다. 그곳에 있는 경찰들이 입은 제복은 어딘가 불완전해 보였다. 일부는 계급장 없이 다른 일부는 심지어 각기 다른 색의 신발을 신고 있었다. 모든 것이 싸구려 연극 무대 같았지만 그 연극에 저항하는 이에게는 혹독한 대가가 따를 것이 분명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불안해 보였다. 어떤 오토바이 운전자는 초조하게 유턴했고 어떤 차는 너무 급하게 멈춰서 경찰 중 한 명의 손짓에 고개를 숙였다. 몇몇 운전자들은 이미 이것이 정식 단속이 아닌 노골적인 갈취 행위라는 것을 안다는 듯 말없이 돈을 건네고 있었다. 길 반대편에서는 한 젊은 엄마가 사이드미러가 깨졌다는 이유로 벌금을 내라는 요구의 울음을 터뜨리고 있었다. 이 모든 일이 대도시 한복판, 자결하는 태양 아래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감히 누구 하나 제지하는 공무원도 없었다. 수지는 분노를 억누르며 스쿠터 핸들을 꽉 쥐었다. 이곳이 보고서에 언급된 바로 그 장소였다. 수많은 시민이 금품을 갈취당했다고 신고했지만 관할 경찰서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곳. 그때 그녀의 시선이 그들 중 가장 눈에 띄는 인물 박철웅에게 꽂혔다. 거대한 체구에 검게 글린 피부, 불룩 나온 배가 갈색 벨트를 짓무르고 있었다. 그는 마치 길 위에 작은 왕처럼 도로 한가운데 서 있었다. 얼굴은 땀으로 번들거렸지만 눈에서는 날카로운 오만함이 번뜩였다. 그의 손에서는 낡은 지폐 몇 장이 운전자의 손에서 그의 제복 주머니로 빠르고 익숙한 움직임으로 옮겨졌다. 그는 잘못된 권력이 주는 쾌감을 반영하듯 누런 이를 드러내며 크게 웃었다. 그의 뒤에서는 두 명의 젊은 경찰이 감히 목소리를 내지 못한 채 서 있었다. 마치 상사의 명령을 거부하면 같은 지옥으로 끌려 들어갈까 두려워하는 듯 보였다. 수지는 헬멧 파이저 너머로 그 모든 것을 지켜봤다. 심장은 안정적으로 뛰었지만 눈은 불타오르고 있었다. 눈앞에서 썩어 빠진 시스템이 대낮에 시민들의 아우성 속에서 국민을 보호해야 할 법의 깃발 아래 작동하고 있었다. 뜨거운 바람이 먼지를 날려 그녀의 얼굴을 때렸지만 그녀는 눈을 깜빡이지 않았다. 더 거대한 게임의 더러운 심연 속으로 직접 뛰어들 시간이 왔음을 알았다. 그녀는 스쿠터의 속도를 줄이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갈색 제복으로 위장한 늑대들의 소굴로 들어갈 준비를 했다. 오늘 진실은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날카로운 호루라기 소리가 무더운 오후의 공기를 갈랐다. 빽빽한 차량 소음 사이로 그 소리가 울려 퍼졌다. 박철웅은 도로 한가운데 서서 오른손을 높이 쳐들었다. 그는 방금 자신이 멈춰 세운 운전자를 향해 눈을 가늘게 떴다. 베이지색 셔츠를 입은 여자는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치고는 지나치게 침착해 보였다. 멈춰요. 서류 확인. 그의 외침은 더 이상 법 집행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길거리의 지배자가 내리는 명령처럼 들렸다. 수지는 마치 그의 거만한 말투에 전혀 동요하지 않는다는 듯 침착한 움직임으로 스쿠터를 길가에 세우고 시동을 껐다. 그녀는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 주변 공기가 한층 더 무겁게 느껴졌다.
지나가던 시민들은 차량 속도를 늦췄고 몇몇은 멀찍이 멈춰 서서 구경했다. 박철웅이 다가왔다. 그의 거대한 몸이 햇빛의 일부를 가렸다. 그는 수진의 헬멧 위를 내려다보며 그녀의 얼굴에서 두려움을 읽어내려 애썼다. 하지만 수진은 오히려 천천히 헬멧을 벗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차분하고 절제되어 있었다. 바람에 흐트러진 검은 머리카락.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얼굴은 평온해 보였지만 그 평온함 뒤에는 불타오를 순간을 기다리는 작은 불씨가 있었다. 서류, 빨리. 박철웅의 목소리는 거칠고 압박감이 실려 있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려는 듯 작은 경찰봉으로 수진의 스쿠터 몸체를 툭툭 쳤다. 수진은 가방을 열고 당황한 척 연기했다. 죄송합니다. 경관님. 면허증을 깜빡하고 안 가져왔네요. 그녀는 평탄하지만 정중한 어조로 말했다. 그 대답이 자신이 원하는 반응을 이끌어낼 것임을 알고 있었다. 박철웅의 입술이 즉시 비꼬는 듯한 미소로 일그러졌다. 아, 깜빡했어? 그럼 여기서 간단히 해결하죠. 그가 반쯤 속삭이듯 말했다. 그의 손은 이미 무언가를 쥐기 시작했다. 벌금 고지서가 아니라 벨트 뒤에 꽂아둔 두툼한 지갑이었다. 그 장면은 그가 너무나 자주 연기해 온 각본 같았다. 그리고 수진은 이전의 희생자들처럼 순순히 굴복할 새로운 배우라고 생각하는 듯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수진은 예상대로 반응하지 않았다. 두려워하는 기색도 구슬리려는 시도도 없었다. 그녀는 그저 스쿠터 옆에 똑바로 서서 해석하기 어려운 평온한 시선으로 박철웅의 얼굴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베이지색 셔츠 뒤 단추에 달린 초소형 카메라는 그의 오만한 얼굴부터 교활한 목소리 톤까지 모든 것을 선명하게 녹화하기 시작했다. 주변은 서서히 고요해졌다. 마치 공기마저 숨을 죽이고 다음에 일어날 일을 기다리는 것 같았다. 타오르는 열기 속에서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두 개의 시선이 마주쳤다. 하나는 먹잇감을 사냥하고 있다고 착각했고 다른 하나는 포식자를 쓰러뜨리기 위해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박철웅은 마치 길 한복판에서 손쉬운 먹잇감을 발견한 포식자처럼 수진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목에는 이제 호루라기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고 얼굴에는 비릿한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다. 면허증 어딨어? 그는 압박하는 말투로 물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이미 다른 말을 하고 있었다. 그는 정의를 찾고 있는 게 아니었다. 기회를 찾고 있었다. 수진은 무표정하게 그를 바라보며 나지막이 대답했다. 깜빡하고 안 가져왔습니다. 그 단순한 한마디가 순식간에 주변의 분위기를 바꾸었다. 험악했던 박철웅의 얼굴은 이제 한결 부드러워졌지만 그것은 동정심 때문이 아니었다. 그가 늘 하던 게임이 막 시작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몸을 살짝 숙여 주변에 공식적인 카메라나 다른 경찰관이 없는지 확인했다. 안전하다고 판단한 뒤 박철웅은 수진에게 더 가까이 다가와 나지막이 속삭였다. 복잡하게 가기 싫으면 나 좀 도와주든가. 그 말은 마치 그의 일상 언어인 양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그의 큰 손은 허리에 찬 경찰봉 손잡이를 어루만졌다. 반면 그의 눈은 상대방의 반응을 읽으려는 듯 날카롭게 빛났다. 수진은 초조한 척 고개를 숙이고 가방 끝을 만지작거렸다. 하지만 그 작은 움직임 뒤에서 그녀의 셔츠 단추에 달린 초소형 카메라는 이미 작동 중이었다. 그의 목소리 톤, 표정, 그리고 나중에 조사실에서 강력한 증거가 될 모든 작은 행동들을 녹화하고 있었다. 주변 공기는 태양 때문만이 아니라 짙어지는 긴장감 때문에 점점 더 뜨거워졌다. 뒤에 멈춰서 있던 다른 운전자들도 그들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일부는 박철웅의 교통 위반 처리 방식이 너무나 느긋한 것을 의심하며 몰래 스마트폰을 켰다. 수진은 등 뒤로 쏠리는 시선들을 느꼈지만 집중력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머릿속으로 모든 단계와 시간을 계산했다. 박철웅이 진짜 속내를 드러내기까지 얼마나 걸릴까? 이 게임이 길어질수록 대중 앞에서 폭로될 부패의 민낯은 더욱 선명해질 터였다. 박철웅은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한층 더 단호한 어조로 다음 말을 내뱉었다. 그래서 어쩔 거야? 내가 처리하는 걸 도와줄래? 아니면 오토바이 압수당할래? 그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수진을 바라봤다. 그의 누런 이가 역겨움을 더했다. 수진은 마치 고민하는 척 그를 마주 보았지만 머릿속은 기계처럼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수많은 희생자들을 두려움과 체념 속으로 몰아넣었던 도덕적 함정의 정점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이번에 그녀는 희생자가 아니었다.
괴물을 속을 밖으로 유인하기 위해 준비된 미끼였다. 평탄하지만 의미심장한 목소리로 수진이 대답했다. 경관님 나름이겠죠. 도와준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그 한마디에 게임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박철웅의 얼굴이 변하기 시작했다. 교활한 미소는 사라지고 턱에 힘이 들어간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바뀌었다. 그는 도전을 받는 것을 싫어했다. 특히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똑바로 쳐다보는 여자에게는 더더욱. 지금 장난하는 줄 알아? 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지나가는 차량 소음 사이로 거칠게 들려왔다. 수지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고 시선은 차갑게 유지했다. 그녀는 일부러 반응하지 않고 박철웅의 분노가 커지도록 내버려 두었다. 바로 거기서부터 진짜 부패의 본 모습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 부패 경찰에게 수진의 침묵은 저항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는 빠르고 거친 동작으로 수진의 손에서 오토바이 열쇠를 낚아챘다. 돈 안 내면 이 오토바이 내가 가져간다. 그가 열쇠를 높이 쳐들며 소리쳤다. 지나가던 사람들 몇몇이 멈춰 섰다. 일부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려고 차량 속도를 늦췄다. 길가에서는 한 배달 기사가 몰래 스마트폰 카메라를 켰다. 두 명의 노점상은 가까이 다가가지는 못했지만 시선을 떼지도 못한 채 나지막이 속삭였다. 이제 모든 시선이 한 곳에 집중되었다. 제복을 입고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는 경찰관 앞에 꼿꼿이 서 있는 한 여자에게로. 하지만 박철웅은 신경 쓰지 않는 듯했다. 그는 마치 늑대가 먹잇감을 위협하듯 수진의 주위를 맴돌았다. 잘못한 거 알면서도 뻔뻔하게 버텨? 내가 견인해 버릴까? 그는 사람들 앞에서 수진에게 망신을 주려는 듯 조롱하는 말투로 말했다. 수진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셔츠에 달린 작은 카메라뿐만 아니라 이제는 대놓고 촬영을 시작한 시민들의 스마트폰에도 박철웅의 모든 말과 행동이 선명하게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오만함은 박철웅의 눈을 멀게 했다. 그는 자신이 법 위에 있다고 도로 위에서의 자신의 권력이 법규 그 자체보다 크다고 느꼈다. 그의 생각에 모든 사람은 돈이나 협박으로 살 수 있었다. 그는 위협하려는 두 수진의 오토바이를 강하게 툭툭 치며 계속해서 소리쳤다. 내가 누군지 알아? 여기선 다들 내가 말하면 고개 숙여. 압수당하기 싫으면 그냥 돈 꺼내. 그럼 끝나잖아. 분위기는 팽팽해졌다. 무더운 오후의 바람이 답답함을 더했고 지켜보던 모든 이들이 숨을 죽였다. 수지는 여전히 흔들림 없이 똑바로 서서 두려움 없는 눈으로 앞을 응시했다. 그리고 그 평온함 뒤에서 그녀는 호흡을 가다듬기 시작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맞설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였다. 머릿속으로 그녀는 선이 넘어섰다는 것을 알았다. 박철웅은 더 이상 단순한 징계 위반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었다. 자신이 지켜야 할 법을 짓밟고 있었다. 금풍갈취는 이제 부끄러움도 없이 대중 앞에서 자행되고 있었다. 수지는 단지 시간을 기다렸다. 그 위험한 침묵 속에서 하나의 결심이 자라나고 있었다. 정의는 말로 오지 않는다. 억압자들이 그 이름을 부르기조차 두려워하게 만드는 행동으로 온다. 수진의 목소리가 억압적인 오후의 열기를 갈랐다. 단호하고 맑았으며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 제가 저지르지 않은 잘못에 대해 돈을 낼 생각은 없습니다. 그 말은 나지막이 나왔지만 시끄러운 도로 한복판의 망치처럼 강하게 내리꽂혔다. 주위 사람들은 그 용기에 놀라 순간 숨을 죽이고 돌아보았다. 수진 앞에 서 있던 박철웅은 충격을 받은 듯 보였다. 그는 누구에게서도 거절의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듯했다. 보통 사람들은 빨리 자리를 뜨기 위해 즉시 돈을 내밀었다. 하지만 이번에 그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평범한 희생자가 아니었다. 수지는 그를 똑바로 응시했다. 두려움은 없었다. 오직 그녀 주위의 공기를 팽팽한 긴장감으로 진동시키는 확고함만이 있었다. 박철웅은 거칠게 코웃음을 쳤다. 숨소리가 무겁게 들렸다. 네가 감히 경찰한테 대들어. 그가 수진의 얼굴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소리쳤다. 손가락 끝은 그녀의 코에서 불과 몇 센티미터 떨어져 있었다. 그의 눈빛은 복종을 요구하는 불꽃처럼 타올랐다. 하지만 수지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셔츠에 달린 작은 카메라뿐만 아니라 이제는 무언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직감한 수십 개의 시민들의 눈에도 자신들의 모든 움직임과 말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박철웅의 손이 주먹을 쥐기 시작하고 턱 근육이 팽팽해지면서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었다. 그의 시선은 오만함에서 위험함으로 바뀌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자존심이 짓밟히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차량의 소음은 점점 희미해졌다. 주변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몇몇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준비했고 다른 이들은 휘말리지 않으려고 애썼다. 한 나이 든 남자가 친구에게 속삭였다. 저 여자 미쳤거나 아니면 정말 용감하거나 둘 중 하나요. 하지만 수지는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 그녀의 마음은 오직 한 가지에 집중되어 있었다. 적절한 순간이 올 때까지 자신을 억제하는 것. 매 순간이 시간의 덫이었고 모든 것이 폭력으로 번지기 전에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었는지 확인해야 했다. 그녀는 사람들 앞에서 체면을 구긴 박철웅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박철웅은 점점 더 통제불능이 되었다. 얼굴이 붉어지고 목소리가 높아졌다. 내가 똑똑히 알려주지. 오늘 나한테 잘못 걸린 걸 후회하게 만들어주겠어. 그의 외침에 길가의 어린아이 몇몇이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수지는 여전히 꼿꼿이 서 있었다. 얼굴 표정은 변함이 없었다. 다만 그녀의 눈빛만이 이제 더 깊고 거짓을 꿰뚫을 듯한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해보시죠. 그녀가 무미건조하게 대답했다. 위반했다는 증거부터 기다리겠습니다. 그 말은 박철웅의 자존심을 후려치는 채찍과도 같았다. 시민들은 크게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일부는 그들 앞에서 누가 옳은지 깨닫고 작게 환호했다. 그 순간 권력의 균형은 이동했다. 더 이상 시민과 경찰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진실과 폭정 사이의 대결이었다. 그리고 수지는 그 한가운데에 서서 침묵시킬 수 없는 저항의 얼굴이 되었다. 박철웅의 분노가 폭발했다. 이성은 사라지고 대중 앞에서 도전을 받아 불타오르는 자존심만이 남았다. 이성을 잃은 눈과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그는 경고도 없이 수진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세게 휘둘렀다. 타격음이 선명하게 들렸고 이어 수진의 몸이 뜨거운 아스팔트 위로 내동댕이 쳐졌다. 순식간에 거리는 침묵에 휩싸였다. 오직 아스팔트 위를 미끄러지는 박철웅의 구두 소리와 시민들의 억눌린 숨소리만이 들렸다. 수진의 입술이 터져 선혈이 흘러나왔고 이제는 붉게 얼룩진 베이지색 셔츠를 적셨다. 고통이 목덜미까지 퍼졌지만 수지는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이를 악물고 의식을 잃지 않으려 애썼다. 시민들의 비명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세상에, 경찰이 여자를 때렸어. 길가에서 누군가 소리쳤다. 몇몇 사람들은 즉시 스마트폰을 들어 올려 일어나서는 안 될 장면의 매 순간을 녹화했다. 하지만 박철웅은 오히려 가슴을 펴고 서서 오만함 가득한 얼굴로 군중을 노려보았다. 그는 크게 웃었다. 그의 웃음소리는 열기와 거리의 먼지 사이로 울려 퍼졌다. 꼴 좋다. 겁 없는 년. 그가 모욕적인 어조로 말했다. 마치 방금 법을 집행한 것처럼. 그 웃음은 역겹게 들렸고 그가 입고 있는 갈색 제복 뒤에 남은 마지막 명예의 가치마저 짓밟았다. 수지는 아직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몸은 강한 충격으로 떨렸지만 고통 너머로 그녀의 눈은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셔츠에 달린 작은 카메라는 여전히 켜져 있다는 것을 알았다. 매 순간 모든 말, 그 오만한 웃음소리까지 이제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되고 있었다. 그녀는 바닥을 내려다보았다. 뜨거운 도로 위로 자신의 피가 천천히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이제 막 시작된 저항의 상징이었다. 머릿속으로 수지는 이 주먹이 단순한 물리적 폭력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아무런 대가 없이 누구든 억압할 수 있다고 믿는 썩어빠진 시스템의 진짜 얼굴이었다. 시민들을 천천히 앞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일부는 도우려 했고 일부는 휘말릴까 두려워했다. 하지만 천천히 몸을 일으키는 수진의 시선에 모든 이들의 시선이 고정되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상처가 있었지만 눈에는 그날의 태양보다 더 뜨거운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오만하게 서 있는 박철웅을 노려보았다. 그리고 입술에 묻은 피 뒤로 거의 보이지 않는 옅은 미소가 떠올랐다. 그 미소는 포기의 신호가 아니었다. 경고였다. 세상이 침묵하고 법이 짓밟힐 수는 있어도 진실은 저 아스팔트 위에 떨어진 피를 통해 이제 막 깨어나고 있었다. 뜨거운 아스팔트가 여전히 수진의 손바닥을 태우는 듯했지만 그녀는 몸을 지탱하며 일어섰다. 숨은 가빴지만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고통이 보이지 않았다. 오직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차가운 분노만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섰다. 입술에서는 여전히 피가 흘렀지만 모든 움직임은 절제되어 있었다. 시민들은 숨을 죽였다. 방금 맞고 쓰러진 여자가 이제 강철처럼 날카로운 시선으로 상대를 노려보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가 말했을 때
목소리는 낮았지만 명확했다. 선을 넘었군. 그 말은 침착하게 들렸지만 주위의 공기를 얼어붙게 할 만큼의 위협을 담고 있었다. 지나가는 차량 소리마저 사라지고 다음 폭발을 기다리는 팽팽한 정적만이 남았다. 순식간에 수지는 앞으로 빠르게 나아갔다. 그녀의 움직임은 훈련된 것이었고 단순한 분노의 반사작용이 아니었다. 그녀의 강한 발차기가 박철웅의 턱을 정확히 가격했고 거대한 몸이 땅에서 살짝 떠올랐다가 묵직한 소리와 함께 쓰러졌다. 허리에 매달려 있던 헬멧이 떨어져 나가 도로 한가운데로 굴러갔다. 시민들은 작게 비명을 지른 뒤 잠시 침묵했다가 이내 감탄의 외침을 터뜨렸다. 반격했어. 저 여자가 반격했어. 군중 속에서 누군가 외쳤다. 하지만 수지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이제 일어나려고 애쓰는 박철웅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눈은 등으로 가득 찼지만 몸은 균형을 잃고 있었다. 뒤에 서 있던 다른 2명의 경찰이 즉시 수진을 제지하려 달려들었다. 하지만 그들의 움직임은 너무 느렸다. 수진은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한 손으로 첫 번째 경찰의 팔을 비틀어 꺾자 관절이 어긋나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왼팔 꿈치로 두 번째 경찰의 턱을 군더더기 없는 정확성으로 가격했다. 그들의 몸이 동시에 쓰러지며 먼지와 오후의 열기가 공중으로 솟구쳤다. 주변 시민들은 감탄과 긴장이 뒤섞인 환호성을 질렀다. 몇몇은 다시 촬영을 시작했고 다른 이들은 그저 멍하니 서서 자신들이 보고 있는 것이 단순한 길거리 싸움이 아니라 불의에 굴복하기를 거부한 한 사람의 봉기라는 것을 깨달았다. 수지는 도로 한가운데에 똑바로 섰다. 호흡은 안정적이었고 머리카락은 바람에 흩날렸다. 그녀 주위는 작은 전쟁터 같았다. 박철웅과 그의 부하 2명이 쓰러져 있었고 시민들은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고 있었다. 햇빛이 땀과 피로 얼룩진 수진의 얼굴에 반사되었다. 하지만 그곳에는 숨길 수 없는 확고함이 있었다. 그녀는 소리치지도 자랑하지도 않았다. 그저 자신의 행동이 낳은 결과를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다. 거기에는 하나의 메시지가 분명히 느껴졌다. 정의가 제복에 의해 침묵당할 때 진실의 목소리는 감히 저항하는 자들의 손을 통해 일어설 것이다. 그리고 그날 도시의 도로 한복판에서 이수진이라는 한 여성은 더 이상 멈출 수 없는 저항의 상징이 되었다. 몇 분 전 긴장의 장으로 변했던 거리는 이제 정적에 휩싸였다. 뜨거운 바람이 천천히 불어와 이제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뻣뻣하게 서 있는 경찰들의 제복에 붙은 먼지를 날렸다. 수지는 피와 먼지로 얼룩진 베이지색 셔츠 주머니에 천천히 손을 넣었다. 시민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지켜봤다. 몇몇은 여전히 녹화 상태로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다. 수지는 길게 숨을 들이쉰 후 작은 카드 하나를 공중으로 들어 올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그날 오후의 공기를 진동시키며 크고 힘차게 울려 퍼졌다. 나는 경찰청 감찰담당관실 소속 이수진 경이다. 그 한마디에 모든 이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 말은 맑은 하늘에 내리친 번개처럼 그들이 그동안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던 거짓을 갈라놓았다. 그녀의 말은 압박감과 확신에 차 있었다. 여러분 모두는 방금 경찰 스스로가 저지른 금품갈취와 폭력의 증거를 목격하셨습니다. 그 문장은 양심이 남아있는 누구에게나 수치심을 찌르는 듯 울려 퍼졌다. 아직 땅에서 비틀거리던 박철웅은 자신이 들은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 혼란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이전에 가슴을 펴고 서 있던 다른 경찰들은 이제 자신들이 자랑스러워하던 위엄을 잃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시민들은 옹성거렸다. 일부는 환호했고 일부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으며 일부는 그저 멍하니 서 있었다. 방금 그들이 맞고 쓰러지는 것을 본 여성의 입에서 진실이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다. 분위기는 급격히 바뀌었다. 남은 경찰들은 물러서기 시작했다. 그들의 발걸음은 흔들렸다. 누군가는 바리케이드 쪽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시민들이 이미 촘촘한 원을 그리며 그들을 에워싸고 있었다. 아까까지만 해도 권력의 상징이었던 순찰차 몇 대는 이제 도로 한복판에서 벌어진 도덕적 타락의 말없는 증인이 된 듯 조용히 서 있었다. 수지는 앞으로 나아가 말없이도 충분한 날카로운 시선으로 경찰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쳐다보았다. 그녀는 그날 법을 집행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탐욕과 권력 남용에 의해 빼앗겼던 존엄성을 되찾아주었다. 인도 위에서는 스마트폰 카메라 셔터 소리가 번갈아 울리며 그 역사적인 순간을 담았다. 자결하는 태양 아래 수지는 뺨에 피가 마른 채로 꼿꼿이 서 있었다.
얼굴에는 미소가 없었다. 오직 진실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반영하는 단호함만이 있었다. 몇몇 시민이 떨리는 손으로 그녀와 악수했고 한 어린 아이가 나지막이 외쳤다. 저 경찰 아줌마 진짜 용감하다. 그 순수한 한마디는 그날 오후의 장면을 깊은 의미로 마무리했다. 썩어빠진 시스템 속에서도 한 사람의 용기는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 위에 세워진 거짓의 건물을 뒤흔들 수 있었다. 군중이 진정되고 시민들이 여전히 녹화된 영상을 복사하느라 분주할 때 갑자기 수진의 발치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길가에 힘없이 주저앉은 박철웅의 벨트에서 떨어진 작은 무전기가 아스팔트 위에 놓여 있었다. 그 기기에서 지직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단호한 명령이 흘러나왔다. 7조, 즉시 철수하라. 목표는 우선순위가 아니다. 그 문장은 짧았지만 차가웠고 압박감이 실려 있었다. 그 말을 들은 모든 이들이 순간 침묵했다. 수지는 날카로운 시선으로 무전기를 바라본 뒤 천천히 몸을 숙여 그것을 집어들었다. 그 주파수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현장의 비리 경찰들 간의 통신이라기에는 너무나 정돈되고 전문적이었다. 그것은 즉흥적인 지시가 아니었다. 그들 모두보다 훨씬 높은 권력을 가진 누군가의 명령이었다. 수지는 더 명확하게 듣기 위해 무전기 볼륨을 약간 높였다. 그 목소리는 자신들의 통신이 새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듯 더 낮은 톤으로 같은 명령을 반복했다. 7조, 즉시 철수. 본부의 재확인. 더 이상의 접촉은 금지한다. 그 말은 한 가지 사실을 명확히 했다. 불법이어야 할 이 작전이 실제로는 구조와 지휘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는 것. 이것은 단순히 길거리에서 돈을 뜯어내기 위한 싸구려 단속이 아니었다. 조직적인 협력과 시스템이 있었고 더 위험한 것은 공식 기관 내부로부터의 지원이 있었다는 점이다. 수지는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직감은 박철웅이 제복과 권위 뒤에 숨어있는 거대한 계임의 작은 졸에 불과하다고 외치고 있었다. 주변 시민들은 그 발견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했다. 그들은 여전히 촬영하고 환호하는데 여념이 없었고 수지는 천천히 그 무전기를 자신의 주머니에 넣었다. 그녀의 시선은 사거리 끝에 있는 낡은 건물을 향했다. 마치 아까부터 창문 뒤에서 누군가 감시하고 있었던 것처럼 그녀는 그 시선을 느낄 수 있었다. 차갑고 훈련된 시선이 자신의 모든 움직임을 쫓고 있었다. 머릿속에서 그 무전기 소리는 단순한 추가 증거가 아니었다.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음모의 장막을 열 수 있는 열쇠였다. 그녀는 이 무전기를 증거물로 제출하는 순간 자신의 목숨 또한 다음 목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공기가 변하는 것이 느껴졌다. 아까까지만 해도 타오를 듯 뜨겁던 태양은 이제 새로운 긴장의 그림자 뒤로 희미해지는 듯했다. 수지는 도로 한가운데 조용히 서 있었다. 멀리 있던 순찰차가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방향을 틀었다. 그녀는 위험의 기운이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마치 그날의 임무가 승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덫에 빠뜨리기 위해 설계된 것처럼 그녀는 이제 고개를 숙이고 있는 박철웅을 바라보았다. 그의 입은 마치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 천천히 움직였지만 두려움에 의해 막혀 있었다. 침묵 속에서 수지는 한 가지를 깨달았다. 그녀가 마주한 것은 더 이상 불법 단속이 아니었다. 그녀는 방금 겹겹이 쌓인 어두운 세계로 통하는 문을 열어젖힌 것이었다. 법이 거래의 도구가 되고 진실이 속삭이는 무전기 뒤에 숨겨진 세계로. 그 길거리 사건이 있은 지 며칠 후 수지는 먼지 쌓인 감찰 담당관실 자료 보관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녀 앞에 컴퓨터 화면은 오랫동안 활동이 없었던 경찰 명단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다. 손가락이 조심스럽게 키보드를 눌렀다. 클릭 한 번에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다. 검색창에 박철웅이라는 이름을 입력하자 가슴이 답답해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그의 인사 기록 상태는 분명히 비활동으로 중징계로 인한 해임 상태였다. 사유는 부패 및 벌금 횡령. 하지만 현장에서 그는 여전히 경찰 계급장까지 완벽하게 갖춘 공식 제복을 입고 있었다. 수지는 오랫동안 화면을 응시하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이는 시스템 내부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박철웅이 계속 활동하도록 내버려 두거나 심지어 그를 보호하고 있다는 의미였다. 그녀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파일들을 열자 일관성 없는 행정 기록들이 드러났다. 도로 안전과 질서 유지 재단이라는 이름의 재단 계좌로 거액의 의심스러운 자금 거래가 있었다. 하지만 수진이 주소를 확인했을 때 그 재단은 도시 외곽의 텅 빈 집에 불과했다. 디지털 기록에 따르면
그 자금은 원래 교통안전 장비 구매에 사용되었어야 할 국가 프로젝트 예산에서 나온 것이었다. 수지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패턴은 명확했다. 박철웅은 현장의 얼굴 마담일 뿐이었고 거액의 돈은 그보다 더 높은 권력을 가진 손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다. 자료 보관실의 깊은 밤, 수지는 의자에 몸을 기댔다. 이제 시한폭탄처럼 느껴지는 서류 더미를 바라보았다. 화면에는 그 재단을 승인한 전자 서명이 나타났다. 본청 소속 한 총경 계급의 경찰관 서명이었다. 그녀가 아는 이름이었다. 그녀는 한참을 바라보다 침을 삼켰다. 김진태 총경. 그동안 규율이 엄격하고 많은 부하 직원들의 존경을 받는다고 알려진 인물이 실은 이런 불법 작전을 보호하는 어두운 금융 네트워크의 배후에 있었다. 차가운 기운이 목덜미를 타고 흘렀다. 그녀는 이 조사가 이제 평범한 임무의 경계를 넘어섰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지금 최고위층의 발밑을 파헤치고 있었다. 밤은 깊어갔고 방에 불빛이 마치 다가오는 위험을 예고하듯 작게 깜박였다. 수지는 그 문서들 중 일부를 인쇄하여 특별 파일에 보관하고 디지털 데이터는 항상 지니고 다니는 암호화된 USB에 복사했다. 그녀의 눈에는 결의와 경계심이 동시에 서려 있었다. 이 이후의 모든 발걸음이 위협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녀에게 진실은 컴퓨터 화면에서 멈출 수 없었다. 그녀는 책상 앞 어두운 창문을 바라보며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았다.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조사관이 아니라 자신을 침묵시키려는 시스템 속의 사냥꾼이 된 여성의 모습. 그리고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지금 내가 멈추면 그들이 이기는 거야. 그날 밤 이수진의 사무실은 컴퓨터 화면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빛과 책상 위에 흩어진 서류 더미로 가득했다. 공기는 무거웠고 그녀가 여는 서류마다 권력의 악취가 풍기는 듯했다. 그녀는 이전에 발견했던 유령 재단의 자금 흐름을 추적했다. 개인 계좌와 국가 프로젝트 사이를 오가는 복잡한 거래 경로를 따라갔다. 화면에는 모든 허가서, 서명, 자금 승인서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이름 하나가 있었다. 김진태 총경. 수지는 잠시 침묵했다. 그 이름은 낯설지 않았다. 그는 본청에서 존경받는 중견 간부로 여러 장성급 인사들과 가까우며 모든 일 처리가 교묘하기로 유명했다. 하지만 수진의 피를 끓게 한 것은 그 사실뿐만이 아니었다. 그가 바로 그동안 길거리에서 시민들을 억압해온 갈취 시스템의 배후에 있는 주모자라는 현실이었다. 그녀는 감찰부의 낡은 서버에서 가져온 암호화된 통신 폴더를 열었다. 재생하자. 그녀에게 너무나 익숙한 낮고 무미건조한 목소리가 녹음 파일에서 흘러나왔다. 단속 당일 박철웅의 무전기에서 들렸던 바로 그 목소리였다. 7조. 본청에 도착하기 전에 모든 기록 삭제해. 윗선 이름이 거론되게 해선 안 된다. 그 말은 차갑고 명령조였다. 수지는 화면을 응시했다. 턱이 굳어졌다. 퍼즐이 명확하게 맞춰지기 시작했다. 박철웅은 권력의 책상 뒤에서 조종되는 작은 꼭두각시에 불과했다. 불법 단속 작전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유령 재단을 통해 가짜 국가 안보 프로젝트로 자금을 세탁하는 검은 돈의 통로 일부였다. 법을 지켜야 할 제복 입은 자들이 법을 사고 팔고 있었다. 수지는 모든 세부 사항을 기록했다. 날짜, 시간, 목소리 톤, 심지어 김 총경이 내뱉은 모든 단어의 억양까지. 더 깊이 파고들수록 일관된 패턴이 보였다. 길거리의 부패 경찰들은 훨씬 더 복잡한 시스템의 얼굴 마담일 뿐이었다. 인프라 프로젝트 자금, 공공감시 예산, 심지어 도로 안전을 위한 일부 해외 원조금까지 모두 같은 재단을 통해 흘러 들어갔다. 그리고 모든 승인서에 서명한 사람은 다름 아닌 김진태 총경 자신이었다. 그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가짜 안보 프로그램이라는 형태로 자금 세탁을 은폐하고 있었다. 수지는 잠시 멍하니 모니터를 바라보다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한 가지를 깨달았다. 진짜 적은 길거리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에어컨이 나오는 방에 앉아 깨끗한 제복을 입고 마치 영웅인 양 카메라 앞에서 미소 짓는 자들이었다. 그녀 안에서 분노와 확고함이 하나로 뒤섞였다. 이 증거가 경찰 조직의 기반을 뒤흔들기에 충분하지만 동시에 자신을 사냥당하게 만들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천천히 컴퓨터를 끄고 USB를 부츠 안에 숨겼다. 그리고 벽에 걸린 작은 거울을 바라보았다.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그 시선 뒤에는 겉들일 수 없는 열정이 불타오르고 있었다. 모든 걸 지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김진태 총경. 그녀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아니, 이번에는 아니야. 그 말은 맹세처럼 터져나왔다.
밖에 밤하늘은 별 하나 없이 칠흑같이 어두웠다. 마치 감시하는 눈들을 숨기고 있는 듯했다. 하지만 수지는 두렵지 않았다. 모든 어둠 뒤에는 빛을 기다리는 진실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날 아침은 수진이 마침내 모든 조사 결과를 감찰부에 제출하며 증명의 날이 되어야 했다. 그녀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다. 문서가 담긴 파일과 김진태 총경의 비밀 통화 녹음이 저장된 USB를 들고서 하지만 본청 앞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가 이상했다. 정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내부의 불빛은 깜빡였으며 금속 타는 냄새가 코를 찔렀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서자 그녀의 피를 얼어붙게 하는 광경이 펼쳐졌다. 자료 보관실은 난장판이었고 컴퓨터는 일부 불에 탔으며 서류장은 쓰러져 있었다. 벽에는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총알 자국이 보였다. 이것은 평범한 강도 사건이 아니었다. 증거인멸이었다. 누군가 모든 증거가 대중에게 닿기 전에 없애려 한 것이었다. 그녀는 모든 조사 데이터가 저장된 내부 서버실로 달려갔다. 하지만 메인 화면에는 그녀가 이를 갈게 만드는 한 문장만이 떠 있었다. 접근 거부. 파일 삭제됨. 몇 초 만에 수개월간의 노력이 시스템에서 사라졌다. 복도 끝에서 묵직한 구두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수진이 고개를 돌리자 계급장 없는 갈색 제복을 입은 세 남자가 총을 들고 들어왔다. 그들은 말없이 경고도 없이 총을 쐈다. 유리 파편이 튀고 총성이 좁은 벽 사이를 울렸다. 수진은 책상 뒤로 몸을 던져 가방을 쥔 채 빠르게 기어갔다. 그들은 정식 경찰이 아니었다. 너무 많은 것을 아는 사람을 제거하기 위해 보내진 그림자 부대였다. 숨을 헐떡이며 수진은 뒷문을 통해 빠져나와 좁은 복도를 지나 비상계단을 내려갔다. 등 뒤에서는 총알이 벽과 새 파이프에 부딪히는 소리가 계속 들렸다. 손에는 그녀가 가진 모든 증거의 유일한 잔해인 USB가 꽉 쥐어져 있었다. 그녀는 잠시 스마트폰을 켜고 외부 서버에 연결된 비밀 저장 앱을 열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남은 모든 데이터를 암호화된 클라우드로 업로드하기 시작했다. 그 클라우드는 그녀가 그동안 전적으로 신뢰해온 유일한 상사, 최민준 경정의 계정으로만 접근이 가능했다. 내가 살아남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진실은 전달될 수 있겠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그녀가 중얼거렸다. 업로드 버튼을 누르자 화면의 녹색 진행률 표시줄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시간은 그녀 편이 아니었다. 건물 밖에서 차 소리가 다가왔다. 사이렌이 요란하게 울렸다.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총성을 감추기 위해서였다. 수지는 창문을 깨고 뛰어내려 뒷골목의 금속 쓰레기 더미 사이로 떨어졌다. 무릎에서 피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다. 그들이 자신을 제거하기 전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서울 하늘을 뚫고 햇살이 비치기 시작할 때 수지는 좁은 골목을 따라 달리며 모든 발걸음에 피와 결의의 흔적을 남겼다. 등 뒤에서 공격자들의 무전기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목표는 아직 살아있다. 접촉이 끊길 때까지 추격하라. 수지는 잠시 돌아보았다. 먼지와 땀으로 뒤덮인 얼굴로 거칠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내가 혼자라고 생각했다면 큰 착각이야. 도주 후 며칠이 지나자 온라인 세상이 발칵 뒤집혔다. 박철웅과 이수진의 폭행 영상이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하지만 원래의 내용과는 정반대였다. 이야기는 악의적으로 왜곡되었다. 주요 언론사는 조작된 영상 일부를 방송하며 수진을 경찰을 공격하고 시민을 불안하게 한 폭력적인 인물로 묘사했다. 텔레비전 화면에는 그녀의 얼굴과 함께 경찰 사칭 잠입자라는 커다란 자막이 붙었다. 수진은 은신처의 방에서 텅 빈 눈으로 그 뉴스를 바라보았다. 원본 영상은 삭제되고 권력 뒤에 숨은 교활한 손에 의해 편집된 버전으로 대체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대중은 그녀를 증오하도록 유도되었고 그녀의 명예는 하룻밤 사이에 산산조각 났다. 그녀가 쌓아온 모든 것이 더 큰 부패를 덮기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 남은 용기를 쥐어짜 수지는 본청으로 직접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썩어빠진 시스템의 폐허 속에서도 아직 정의의 공간이 남아있기를 바랐다. 하지만 회의실로 들어서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다. 그 방에는 김진태 총경이 한 점의 얼룩도 없는 단정한 제복을 입고 서 있었다. 얼굴은 평온했지만 눈은 강철처럼 차가웠다. 책상 위에는 수진이 보는 조사 서류가 펼쳐져 있었다. 처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파기하기 위해서였다. 내 임무는 끝났다. 이수진, 김 총경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평탄했지만 권위로 가득했다. 넌 그저 미끼였을 뿐이야.
그 말은 단속 당일 박철웅의 주먹보다 더 강하게 그녀를 내리쳤다. 순식간에 수지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 그녀의 위장 임무, 수집한 데이터, 심지어 도주까지 모든 것이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안보자금 횡령 스캔들에서 대중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수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텅 빈 눈으로 한때 전적으로 신뢰했던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럼 이 모든 게 덫이었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울음을 참는 분노가 담겨 있었다. 김총경은 대답 대신 손으로 미묘한 신호를 보냈다. 문 뒤에서 검은 제복을 입은 여러 명의 대원들이 장총을 들고 들어왔다. 그들의 얼굴은 무표정했다. 세상이 느려지는 것 같았다. 수지는 주위를 둘러보며 탈출구를 찾으려 했지만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 배신은 단순히 개인적인 배신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의에 대한, 과거 그녀가 굳은 신념으로 외쳤던 맹세에 대한 배신이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고 김총경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리고 침묵 속에서 진실은 자신과 함께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맹세했다. 상상의 카메라는 마치 피와 먼지로 뒤덮인 그녀의 얼굴을 클로즈업했다. 그녀는 자신을 향해 겨눠진 총구들 사이에 서 있었다. 내 이름은 지울 수 있겠지만 그녀가 거칠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본 진실은 지울 수 없을 겁니다. 그 말은 기도이자 마지막 저항처럼 울려 퍼졌다. 순식간에 방은 어두워졌고 총의 공기가 철컥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차갑고 최종적이며 무자비했다. 화면은 어두워지며 그녀의 이야기를 끝맺었다. 하지만 바깥 세상에서는 정체불명의 누군가가 갑자기 박철웅의 폭행이 담긴 원본 영상을 공개 네트워크에 업로드했다. 몇 시간 만에 진실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수진이라는 이름은 공식 기록에서 지워졌을지 모르지만 국민들의 마음속에서 그녀는 거짓에 굴복하기를 거부한 용기의 상징으로 살아남았다. 그리고 그날 밤의 어둠 뒤에